별표,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매회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다 제 사회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기본적인 보험금 산정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이고요. 품목마다 약간은 상이합니다. 그리고 피해율인 품목마다 다른데 그 품목마다 다른 피해율을 구해서 이 보험금 구하는 공식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형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구분 방식을 보면 특정위험 방식, 종합위험 방식,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랑 이 특정위험 방식의 과수 품목은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같은 경우 적과전이나 특정위험 방식이랑 보험금 구하는 상식이 같다는 거. 먼저 특정위험 방식을 보시면 과실손해보장 같은 경우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이고요. 저희가 이걸 흔하게 가피자라고 외우고요. 여기서 피해율은 누적 감수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으로 해서 피해율은 누기라고 외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은 손해보장 같은 경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이고요. 그래서 피해율은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그래서 피해율은 피실. 그리고 이제 인삼 손해보장 같은 경우에서는 보험금은 가피자 같고요. 피해율 같은 경우에서는 연금별 기준 가액분의 연금별 기준 가액에서 수확량을 뺀 값의 피해 면적 비율, 즉 피해 면적을 곱하고 나누기 재배 면적을 해서 피해율을 구한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보험금을 구하고요. 이제 종합위험 방식에서 인삼에 있는 해가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 가액이 같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의 보상 비율, 즉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상 가액 한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밭작물 중에서 양파가 기출문제에 나왔었는데, 그 밭작물의 경우에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똑같이 가피자이고요. 피해율 같은 경우에서는 평수 미평이라고 해서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한 값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값이고요.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서는 피해율이 이 평년 수확량 대신 보장 수확량을 써서 보장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보장 수확량이라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벼에만 해당되는 2항 직파불능 보장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의 10%만 곱하고, 벼에만 있는 제2항 재직파불능 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의 25%를 곱한 거에 면적 피해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금액이고요.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논작물에서는 벼, 과수에서는 복분자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 고추랑 차,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 고추랑 다년생 식물인 차를 제외하고는 밭작물은 이제 전부 경작불능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수확불능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벼만 해당하고요. 이 두 가지 공통사항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데, 이 경작불능 보장보다 수확불능 보장에서는 한 15% 정도 더 플러스 해준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2차 과목에서 나오는데 1차의 별표에서는 따로 그러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일정 비율이란 부분도 문제에서 계산 산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풀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에서 주어지면 대입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뭐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면 대입을 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생산비 보장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시설 작물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이고요. 여기서 피해율은 재피 손해서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단, 고추나 장미, 부추, 시금치, 파부,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은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네, 이 시설작물 구하는 산식 자체가 틀려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이쪽 별표의 부분이 없습니다. 농업시설물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 각 사고마다 제조자의 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요. 단 조건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과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의 보상 비율을 곱하고요. 아까 보셨던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이고요. 그리고 다만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제조달 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 보상을 한다. 감가상각된 금액이죠.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같은 경우에서는 과수 부목에 똑같이 가피자이고요. 피해율은 피실 해서 피해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단 자기부담률이 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즉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으로 주어졌을 때의 산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한 값에 빼기 자기부담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과실손해보장 중에서 복부자 품목 같은 경우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가피자로 같은데 피해율이 구하는 기준 자체가 결과모지수 단위여가지고 피해율이 고사 결과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모지수 한 값을 피해율로 구해서 대입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OD 품목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가 결실수 단위여서 보험금은 가피자로 같은데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결실수로 이제 표현을 해서 평년 결실수 빼기 조사 결실수 빼기 미보상 감수 결실수 한 값에 나누기 평년 결실수고요. 이 부분도 기출문제입니다. 과실손해보장 중에 감귤 부분 같은 경우 약간 특이하게 과실손해보험금이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이고 여기서 손해액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험 가입금액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요. 이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서는 보험 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면 자기부담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피해율 같은 경우에서는 등급 내 피해과실수 더하기 등급의 피해과실수 한 값에 기준과실수로 나눈 값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상계에서 말씀드렸던 특정위험 방식하고 계산 방식이 같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해당됩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잠깐 보시면 네, 1회 같은 경우에서도 특정위험 방식의 배 품목이 나왔고요. 피해율 같은 경우에서는 누기 해서 4천 나누기 만 해서 0.4 40%를 구한 값에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가피자였잖아요. 그 피해율을 여기다 넣고 보면 자기부담비율이 20% 0.1을 하면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는 거. 그리고 특정위험 방식 중에서 인삼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을 한 값에 보상 비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손해액 빼기 500 빼기 자기부담금 100 곱하기 보상 비율이 보험 가입 금액 분의 보험 가액 한 값을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3회 때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밭작물 양파가 나왔었는데요. 이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었으니까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70% 손해율이 나오고 0.7이고 보험금은 가피자 해서 이 보험 가입 금액 1000만원에 지금 피해율이 70%였으니까 0.7에 자기부담금이 20% 해서 값이 나온 값을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은 과수 품목에 OD가 나왔고요. OD 같은 경우에 피해율 같은 경우는 결실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평수 미평 하면 똑같이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피해율은 200 빼기 40분의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하면 피해율이 70%가 나오고 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피자에서 그대로 금액들을 500만원 넣고 피해율 0.7 빼기 자기부담비율 20%를 넣으면 나오는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50번의 또 사회 기출문제 중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게 적화전 종합위험 방식의 사과에 대해서 나왔고요. 똑같이 피해율은 누기 특정이랑 똑같죠. 누기고 누기로 해서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은 가피자로 해서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는 정도로 기본적인 계산 산식을 외우고 산식에서 문제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대입하면 나오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다음 보면 재해보험 그리고 별표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 같은 경우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산물, 임산물 재해보험과 2. 가축 재해보험,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1. 농작물, 임산물 재해 범위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 목적물별로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이고요. 그리고 가축 재해 보험 같은 경우나 양식 수산물에서는 이제 조수해가 빠지고요. 대신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그런데 이 질병은 보험 목적물별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고요. 그리고 양식 수산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가 빠지고 자연재해, 화재 및 수산 질병. 그런데 이 수산 질병은 보험 목적물별로 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 질병입니다. 그리고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 사회에서는 이제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별표, 농작물의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방법 같은 경우 1.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랑 2. 특정위험 방식 3. 종합위험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현행 2019년 손해평가사 업무방법서 같은 경우는 특정위험 방식이 사라져 있는데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별표에서는 계속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별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이랑 특정 위험 방식 같은 경우 적과 후부터는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과 전만 특정 위험 방식이랑 적과전 위험 방식을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당하는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떨군감이고요. 우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을 보시면 우선은 과실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전까지, 적과 후부터는 이제 같으니까요. 적과 전만 구분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사고 접수에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조사 방법으로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단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나무 같은 경우 해당하는 보험 기간 동안 나무 피해를 조사를 하고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수를 조사합니다. 기간은 보험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특정위험 방식의 적과전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발화기부터 적과전까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봄동상해로 있고요. 우선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한 내용들로 봤을 때는 나무 피해 조사를 하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하고 유실매물, 도복, 절단, 침수 피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과실 생산이 불가능한 나무수를 조사한다. 우박의 경우에는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육아 및 꽃눈 등의 타박 비율을 조사를 하고 조사 방법으로는 표본 조사를 합니다. 봄동상해 같은 경우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봄동상해로 인한 꽃눈 등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표본 조사고요. 적과 후부터는 특정이랑 적과 전 내용이 같고요. 내용을 보면 적과 후에 하는 거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실시하고 적과 종료 후에 실시합니다. 보험 과액 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 농지의 적과 종료 후 총 착과수를 조사하는 거고요. 조사 방법으로는 표본 조사를 활용합니다. 피해가 난 거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과 후부터 수확 전까지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피해 과실수를 조사하는데 낙과 피해 조사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과실 피해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조사 방법으로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하고요. 낙과 피해 조사만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무 피해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발화기부터 적과전 조사와 동일하다.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이제 같고요. 낙엽 피해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낙엽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감, 떨군감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사과, 배에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었고요. 기간은 6월부터 10월 사이에서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낙엽 피해 정도 조사를 하고요. 조사 방법으로는 표본 조사를 활용합니다. 우박 같은 경우에서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하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하면서 적과 후부터 수확 전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낙과 피해 조사와 동일합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랑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우박 같은 경우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적과 후 수학 전 하는 부분이랑 수학 직전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학 시기 후부터 수학 전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발화기부터 적과 전까지 적에 하는 내용들이 다 상이해서 그 부분들을 각각 구분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수학 직전에 우박 같은 경우는 수학 전 착과 피해 조사, 수학 직전에 하고요.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 과실수 조사를 하고, 착과 피해 조사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과실 피해를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이고요. 수학 전까지 우박 피해 발생 농지에 하나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수학 전에 몇 번 일어나든지 간에 이러한 착과 피해 조사는 수학 직전에 한 번 몰아서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2차 업무 방법서는 이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수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학 시작 후부터 수학 종료 시점 같은 경우에서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같은 경우 적과 후 수학 전 조사와 상단 부분에 보는 부분하고 같고요. 우박 같은 경우에는 낙과 및 착과 피해를 조사를 하는데 수학 시작 후 수학 종료 이때 낙과랑 착과 피해를 같이 하고요. 그전에는 낙과 피해만 조사를 하고 단 수학 직전에는 착과 피해를 조사를 한다는 거. 네, 우박 같은 경우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낙과 및 착과 피해 과실수 조사를 합니다. 낙과 및 착과 피해 조사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과실 피해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낙과 피해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그러니까 낙과 피해 조사에서만 전수조사가 들어간다는 거,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9월부터 보험 종기까지 이제 가을 동상에 9월부터 가을이니까 9월부터 해서 보험 종기까지 가을 동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착과 피해 조사를 하고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 과실수 조사를 하고 착과 피해 조사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과실 피해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특정 위험 방식 중에 이제 인산 품목 같은 경우 보험 시기는 정해진 보험 기간 내에 하고요. 보상하는 재해로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폭풍, 침수, 화재 더 2차에선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별표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거. 조사 방법, 조사 내용으로는 수확량 조사를 하고요. 조사 시기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합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감소된 수확량 조사를 하고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인사문 전수조사도 하고 표본조사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종합위험 방식을 보시면 이 부분도 사회 같은 경우 이제 두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됐고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먼저 종합위험 방식 상품 같은 경우에 수학 감소 보장 및 과실손해 보장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 전과 수학 직전, 수학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수학 전에는 보상하는 재해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하는데 공통사항으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단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벼에만 해당되는 이양 직파불능 피해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양 한계일 이후, 즉 7월 30일 이후에 이양 직파 불능 피해 조사를 하는 거고요. 조사 방법으로는 이양 직파 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이고요. 그리고 또 벼에만 해당되는 제2항 재직파 피해 조사 같은 경우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해야 되고 해당 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제2항 재직파가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 비율을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에만 해당되는 경우에 재파종 피해 조사를 하고요. 이제 이 부분도 기출문제입니다.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보험 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하고요.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네요. 근데 제2항 재집화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고요. 경작불능 피해 조사도 기출문제인데 경작불능 피해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논작물인 벼나 밀 그리고 밭작물에서는 차, 고추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과수에서는 복분자만 해당되는 조사이고요.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해야 되고 해당 농지의 피해 면적 비율 또는 보험 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 방법으로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나무 피해 조사 같은 경우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야 되고 특약 가입 농지에만 해당됩니다. 특약에 가입한 나무만 해당이 되고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과실 생산이 불가능한 나무수를 조사하고 그리고 복분자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 모지 단위로 이제 산식이 있기 때문에 복분자에만 해당되는 기출문제입니다. 복분자만 해당되고 결과 모집 및 수정 분량 조사를 하고 시기는 수정 완료된 후에 실시를 합니다. 조사 방법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조사 및 수정 분량, 송이, 피해율 조사를 하고 조사 방법으로는 표본 조사를 합니다. 또 OD에만 해당되는 걸로 결실수 조사를 하는데 결실 완료 후에 실시하고 결실수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이고요. 또 감귤에만 해당되는 걸로 피해 과실수 조사를 하는데 역시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낙과수, 척과 피해 과실수 및 착과 과실수를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이고요. 그리고 좀 전까지가 수학 전이었고요. 이제 수학 직전에 하는 조사 방법은 보상하는 재해 전부에 하고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수확량 조사를 수확 직전에 하고 사고 발생 농지에 수확 직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고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입니다. 그리고 피해 과실수 조사를 하는데 수확 직전에 사고 발생 농지에 수확 직전에 피해 과실수 조사를 하고 조사 방법은 표본조사입니다. 감귤에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수확 시작 후부터 수확 종료까지 대부분 밭작물에 해당되는데 우선 차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는 수확량 조사 같은 경우 조사 가능일에 해야 되고 사고 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를 하고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밭작물 같은 경우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사고 발생 농지의 수확 중에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벼에만 해당되는 수확불능조사 같은 경우 조사 가능일에 하고 사고 발생 농지의 재현율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이고요. 그리고 나무 피해 조사 같은 경우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하고 수확 전 나무 피해 조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태풍, 강풍, 우박의 경우에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확 후부터는 특정 위험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복분자 같은 경우 수확 후부터는 태풍, 강풍, 우박만 해당이 되고 결과 모집 및 결실률 조사를 하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야 되며 고사 결과 모지수 및 결실률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이고요. 그리고 감귤에만 해당되는 동상해 조사가 있는데 이 동상해 보장 같은 경우에 그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년 2월 말일까지가 보험 기간이고요. 피해 과실수를 조사하고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해야 되며 사고 발생 농지에 동상의 피해 과실수를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이고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인 이제 고추나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 생장기 중에 이제 해당 사항이 있고요. 보상하는 재 전부를 보장하고 조사 내용 같은 경우 생산비 피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 시기는 사고 발생 시마다 실시를 하고요. 조사 방법은 1. 재배 비율을 조사합니다. 고추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시설 작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장 기간을 확인하는데 장미나 부추는 제외합니다. 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에서 따르게 나와 있고 장미 같은 경우에서는 살아있거나 죽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장 기간 확인하는 거하고 별도여서 장미나 부추는 제외하고 세 번째로 피해 비율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을 결정하고 피해율 산정을 합니다. 해당되는 이제 품목은 뭐 고추, 시설 작물 전체, 뭐 버섯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삼의 경우에는 생육 시기가 보험 기간 내이고 보상하는 재해 전부를 해주고 조사하는 내용은 해가림 시설을 조사합니다.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조사 방법으로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해가림 시설을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고요. 그리고 매회 출제가 되고 있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표입니다. 크게 종류를 나누면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고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 재보험마다 좀 특이사항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보기 좋게 한 표로 만들면 우선은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 공통사항으로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그리고 두 번째,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 임산물, 가축, 사육, 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에서는 수산물 양식 분야 또는 수산물 생명 분야가 이 농작물에 대한 그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에서 농작물, 임산물, 가축, 사육, 재배 관련 학을 전공하여 농업, 임업, 축산 전문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인데,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만 특이하게 수산물 양식 또는 수산 생명의학 관련 학을 전공하고 학사가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에서 농작물, 임산물, 가축, 사육, 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 지도, 농산물 품질 관리 또는 농업, 임업, 가축,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에서는 수산물 양식 분야 또는 수산생명의학 분야를 5년입니다. 3년이 아니라 5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교수 이상으로 학교에서 농작물, 임산물, 가축, 사육수산 양식 관련학 또는 수산생명의학, 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건 공통사항이고요. 6.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 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네 가지 다 공통사항이고요. 일곱 번째, 7.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학교에서 80학점, 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4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8.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여기도 양식수산물에만 이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되고요. 수의사도 가능한데 임산물 품질관리사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에서는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산양식기술사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되는데 양식수산물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오답을 보면 1. 농작물을 3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5년이죠. 그래서 X. 2. 공무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 지도 업무를 2년간 담당, 3년이죠. 그래서 X. 그리고 3. 농촌진흥청에서 똑같은 부분인데 1년간이라고 해서 X. 공무원은 3년입니다. 그래서 X. 4.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 지원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3년간 담당한 경력. 네, 이제 2년이네요. 그리고 5. 재보험 대상 가축을 3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X 5년이죠. 6. 조교수로서 학교에서 수산물 양식 관련 학을 2년간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것도 조교수 같은 경우에서도 3년이라서 X.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에 한 문제가 기출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1. 일반 기준으로는 농장 또는 회장은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단 늘리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 늘려도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제10조와 제23조가 있는데 23조 같은 경우에서는 상단에 보이는 농장 또는 회장에 또는 금융위원회가 추가되어 있다는 부분.
개별 기준을 보면 10조와 23조의 공통적인 사항이랑 23조에만 나와 있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먼저 공통적인 사항들은 1. 재해보험 사업자나 아니면 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10조는 일반이고요. 23조는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 관제인 또는 청산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고요. 23조에서는 이 간부 직원, 검사인 대신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이라는 문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해 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러니까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랑하고 다르게 아닌 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아니라 500만원. 그리고 4.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류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300만원. 그리고 23조에만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서 6. 재해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같은 경우 파산 관제인 및 청산인이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7번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입니다.